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80세 생일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 소식과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른 한국 정치권, 그리고 반도체 패권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중국의 야심찬 행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통찰력 있는 분석을 들려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정점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일본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령적 정점, 그리고 무어의 법칙이라는 한계의 정점에 도전하는 기술 혁신까지 기존의 질서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치 20세기 초 대공황 직전의 과열과 혁신이 공존하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국립군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요? 네, 정기적인 치과 및 건강검진이라고는 하지만 시장과 정계가 모두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는 6월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80세가 되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건강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었습니다. 1919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나 냉전기 루스벨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돌 때마다 세계 정세가 요동쳤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이라 지도자의 건강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민 정책에서도 아주 강력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미국 외부에서 그린카드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아메리칸 퍼스트 기조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죠. 경제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조 변화도 심상치 않습니다.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동안의 완화적 태도에서 벗어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 다시 매파로 돌아서는 건데, 이는 1980년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밀어붙였던 볼커 쇼크의 재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화학물질 유출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가든 그로브에서 대규모 폭발 위험은 넘겼지만 여전히 5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비상선언을 승인했는데요.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미국 정부는 보건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치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전후 복구가 겹쳤던 시기처럼 리더십의 위기 대응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한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아주 뜨겁군요. 네, 서울에서는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주택과 교통 공약을 두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발 논리와 새로운 복지 모델이 충돌하는 양상이죠. 반면 대구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는 점이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상대 후보의 AI 전략경영 박사 학위 진위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이후 후보자 검증이 이렇게까지 기술적이고 지역적인 부분까지 파고드는 것은 한국 정치가 그만큼 성숙함과 동시에 진흙탕 싸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JI 광풍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 돈이 쏠린 결과인데, 1분기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라는 16년 만에 최저 수준의 원화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해외 투자로 돈을 벌지만 서민들은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 육성 당시 기업은 컸지만 가게는 허리가 휘었던 압축 성장의 고통이 21세기형 버전으로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적인 소식으로는 결혼 후 출산까지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눈에 띕니다. 네, 지난해 결혼 2년 미만 부부의 출생아 수가 10.2%나 늘었습니다. 얼핏 보면 저출산 해결의 희망 같지만 속내를 보면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하자마자 서둘러 아이를 갖는 고령 출산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 말기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했던 역사를 교훈 삼아 더욱 심층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세르비아, 파키스탄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지며 외교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에게 우호 훈장을 수여하며 강철 같은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과는 수교 75주년을 맞아 경제해랑을 넘어 AI와 디지털 경제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죠.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맞서 1대1로를 통한 자신들만의 신공급망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과거 냉전 시절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 세력을 확장했던 것과는 또 다른 철저히 경제와 기술로 묶인 디지털 동맹의 모습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화웨이가 발표한 타오 법칙이 큰 화제가 되고 있군요.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겠다는 선언인가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동안 반도체는 회로를 얼마나 미세하게 그리느냐는 기하학적 축소에 매달려 왔는데 화웨이는 시간 축소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트랜지스터의 동작 방식을 시간 단위로 쪼개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이미 이 기술로 381개의 칩을 설계해 양산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1965년 고든 무어가 제창한 무어의 법칙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지금 중국이 그 돌파구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찾아내려 하는 겁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홍콩 출신 우주비행사가 처음으로 우주정거장에 진입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저우 23호가 성공적으로 도킹하며 텐궁 시대를 열었습니다. 홍콩 전문가의 참여는 중화민족의 단결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지상에서는 안후이와 후베이 지역에 산사태 주황색 경보가 내려지는 등 자연재해의 위협도 상당합니다. 중국은 늘 거대한 기술적 성취와 고질적인 지질 재해라는 양극단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가야 하는 숙명을 지닌 국가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사상 최초로 6만 5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세네요. 1989년 버블 경제 당시의 고점이 3만 8천 선이었습니다. 37년 만에 그 2배에 가까운 수치에 도달한 건데 이번엔 유가 하락과 중동 정세 완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웃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비해 3조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일본이 겪었던 극심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여전히 일본 정치권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안보면에서는 토마호크 미사일 인도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아 비상이 걸렸다고요? 미국이 중동 분쟁으로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면서 일본의 줄 물량이 부족해진 겁니다. 반경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를 두고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일본을 옹호하고 있고요. 마치 19세기 말 열강들이 동아시아의 군사력을 두고 서로 견제하던 거문도 사건 때의 긴장감이 현대판으로 재현되는 듯합니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해 보입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39곳에서 공업고등학교 지원자가 정원 미달입니다. 모노즈쿠리로 대표되는 일본 장인 정신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기술은 있는데 이를 이어받을 손이 없다는 건 쇠퇴하는 로마 제국의 생산력 저하와 닮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편의점의 아버지 스즈키 도시후미 전 회장의 별세 소식은 일본의 화려했던 고도성장기 한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제재 완화, 그리고 동결 자산 해제가 핵심 의제입니다. 이란 의회 의장으로 갈리바프가 7년 연속 선출되며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도 협상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란 시장은 80일 만에 증시가 재개장하며 종합지수가 400만 단위에 육박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최악이었던 양국 관계가 실리라는 이름 아래 40여 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매우 차갑습니다. 야당 대표 야이르 라피드는 이번 협상을 외교적 실패라고 비판했다고요? 네, 이스라엘은 이 협상에서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강화를 선언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3.75%로 전격 인하하며 경제 방어에 나섰지만 하이테크 부문의 고용 인력이 감소하는 등 전쟁의 피로감이 경제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들과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자들 사이의 괴리가 2026년 중동의 비극적인 풍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영국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연간 초과 근무 시간을 2배로 늘리는 법안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네요. 기존 12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사실상의 전시 근로체제인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후방이 따로 없던 총동원령의 현대적 변형입니다. 주식시장은 보복 공격 예고와 함께 2026년 최저치로 추락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시민권법까지 개정하며 외부 압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병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은 5월 기온이 34.8도까지 오르는 기록적인 폭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휴 가든의 수온계가 5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환경적 재난 속에 서비스업 지표는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물가 상승 압력은 더 거세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담배에 비유하며 청소년 접속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기 급격한 변화 속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현대의 영국인들도 기술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전해드릴 글로벌 단신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의 오다 사업으로 보건소 11곳이 다시 문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을 돕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 있네요. 네, 한국의 위상이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나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서울 코엑스에서는 포켓몬 지식재산권 탄생 30주년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부터 스포츠 대회까지 단순한 게임을 넘어 세대를 잇는 문화 권력이 된 캐릭터의 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 작가님, 오늘 여러 나라의 상황을 짚어봤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한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들을 관통하는 문장은 한계를 돌파하려는 혁신과 그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의 공존입니다. 기술은 무어의 법칙을 깨려 하고 증시는 역대 최고치를 뚫어내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고물가와 환율, 노동의 고단함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한 변화들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마찰음은 아닐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변화의 중심에서 통찰을 얻는 시간,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전해드린 뉴스 속 긍정적인 에너지처럼 밝고 활기차기를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